태양계의 9번째 행성이었던 명왕성이 행성에서 외행성으로 강등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알려면 일단 행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행성의 조건은 첫째, 행성은 태양 주변을 공전해야 합니다. 우리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것처럼요. 둘째, 행성은 충분히 크고 무거워서 자신의 중력에 의해 형태가 동그란 보츠 모양이어야만 합니다. 태양계 모든 행성을 보세요. 모두 자체 중력에 의해 둥근 부채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행성은 자신의 궤도 주위에 다른 천체가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이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명왕성의 중력이 다른 천체들을 제거하거나 밀어내는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궤도 주위를 청소하지 못해서 행성에서 외행성으로 강등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명왕성은 1930년 미국의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가 매일 밤하늘을 관찰하며 천체들의 위치를 기록하다가 밤하늘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천체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명왕성이었습니다. 2006년 1월 19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듀 프론티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명왕성 탐사를 위한 탐사선을 발사합니다. 뉴 호라이즌스라는 명칭을 가진 이 탐사선은 목성의 230만 킬로미터 거리까지 근접하여 중력 도움을 받아 속도를 높이는 플라이바이를 진행하였고 이 결과물로 더욱 속도를 높이며 빠르게 우주를 항해하여 명왕성까지 도착 시간을 약 3년이나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왕성에 도착하기까지는 거의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뉴 호라이즌스는 장비의 손상을 막기 위해 최대 절전 모드로 전환되었으며 2015년이 되어서야 절전 모드에 들어갔던 탐사선의 장비는 다시 전원을 공급받아 작동을 재개하였습니다. 2015년 7월 14일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은 명왕성 표면에서 12,500km 떨어진 지점에 가장 가까이 근접했습니다. 탐사선은 명왕성의 다양한 사진을 촬영하였고 곧바로 지구의 연구팀에게 자료를 전송하였지만 연구팀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당시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지구로 보내는 데이터의 속도가 초당 1kb에 불과하였고 탐사선과 지구 사이에는 4.5시간이라는 데이터 송수신 딜레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뉴 호라이즌스가 보내온 이미지 자료는 연구팀에게 상당한 놀라움을 안겨주었다고 하는데요. 지구와 최소 약 43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명왕성의 다양한 환경을 연구팀에게 보여준 것은 물론 명왕성 주위에 있는 위성의 이미지까지도 전송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왕성에는 평균거리 약 19,570km 떨어진 위치에 존재하는 카론이라는 위성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실제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지구와 최소 43억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촬영한 카론의 이미지입니다. 명왕성의 가장 큰 위성 카론은 질량이 명왕성 대비 약 12%에 달하는 상대적으로 거대한 위성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연구팀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 사실이 놀라운 이유는 우리 지구의 위성인 달은 지구 질량의 고작 1.2%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명왕성의 위성인 카론의 질량이 우리 지구와 달의 질량 관계보다 10배나 더 높다는 것이니 상당한 놀라움을 안겨줄 만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명왕성의 직경은 약 2376k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성인 카론은 직경이 얼마나 될까요? 명왕성 대비 카론의 질량이 12%라고 했으니 직경도 12% 수준인 약 285km일까요? 카론의 직경은 무려 명왕성의 절반 수준에 가까운 약 1212km입니다. 이 사이즈는 태양계에 존재하는 모천체에 비해 가장 큰 위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만큼 큰 사이즈라고 하며 서로 가까운 거리만큼 두 천체가 조석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론 외에도 명왕성에는 자연 위성 4개가 더 존재합니다. 순서대로 스틱스, 닉스, 케르베로스, 히드라입니다. 명왕성의 지질은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거대한 하트 모양으로 알려진 스푸트니크 플라니티아가 있습니다. 이곳은 거대한 질소 얼음 평원으로
인류가 처음 우주로 보낸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습니다. 명왕성의 또 다른 영역으로는 벨턴 지역으로 불리는 어두운 표면을 가진 곳으로, 이 지역은 원래 프톨루 지역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던 곳인데 2023년 국제천문연맹 IAU에서 천문학자 마이클 벨턴을 기리는 의미로 벨턴 지역이라는 공식 명칭을 채택하였습니다. 벨턴 지역은 약 3,000km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명왕성 표면에서 가장 어두운 지형 중 하나로, 이곳에는 메탄 얼음으로 추정되는 산맥이 보입니다. 메탄은 명왕성의 더 높은 고도에서 서리로 응축되는 것으로 보이며 어두운 색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햇빛과 상호작용한 탄화수소로 구성된 일종의 탈의인 톨린의 침전물의 영향으로 생각됩니다. 톨린은 토성의 위성 이아페투스와 천왕성의 위성 웅브리엘에서도 유사한 침전물을 볼 수 있습니다. 명왕성은 극좋은 화산 활동의 영향을 받은 표면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허블 우주망원경의 데이터에 따르면 명왕성은 점차 붉어지고 있으며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탐사한 시기와 지금의 명왕성은 붉은 영역 크기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왕성 표면을 붉고 어둡게 만들고 있는 이 톨린에 또 다른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알아본 명왕성의 가장 큰 위성 카론에서도 이 톨린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카론의 이미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명왕성처럼 붉고 어두운 부분이 보이는데요. 톨린이 명왕성에서 카론까지 19,000km를 날아가 저곳에 정착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명왕성의 표면은 질소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카론은 물 얼음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것입니다. 2020년 6월 천문학자들은 명왕성의 표면 아래 액체 물로 구성된 바다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명왕성 탄생은 태양과 멀리 있는 영향으로 차갑게 형성되었을 거라 예상하였지만, 이 논문에 의하면 명왕성의 표면은 수축하는 형태가 아닌 팽창하는 형태의 지각 균열을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명왕성이 과거 열에너지를 가진 뜨거운 천체로 시작되었으며 표면 혹은 지하 어딘가 바다를 품고 있을 만큼 충분한 열에너지를 가졌다는 증거로 명왕성 표면에서 관측된 균열을 제시하였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은 명왕성에 대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행성의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밀도가 높고 비교적 단단하게 감싸고 있지만 명왕성은 자체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구보다 약 10에서 100만 배 낮은 대기 밀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명왕성의 대기를 관측하면서 알아낸 또 다른 한 가지는 대기의 밀도가 계절 변화로 인해 4배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꽤 일정하게 유지되는 대기를 가진 다른 태양계 천체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탐사선은 명왕성의 대기의 구성 성분이 질소, 메탄 및 일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20개의 안개층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내었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표면 위에 떠 있는 안개층이 흡사 지구의 구름을 보는 듯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2014년 허블 우주망원경이 발견한 이 천체의 이름은 아로코스라는 명칭을 가진 천체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명왕성 탐사를 마친 후 다음 탐사의 목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2019년 1월 뉴 호라이즌스는 아로코스의 표면에서 불과 3,500km 떨어진 위치까지 근접 비행을 하였고 상세한 이미지를 촬영하며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당시 태양과 약 65억 km 떨어져 있는 천체를 관측한 뉴 호라이즌스는 지구에서 발사한 우주선으로 가장 먼 천체를 직접 촬영한 최초의 탐사선이라는 기록을 얻게 되었습니다. 탐사선이 촬영한 아로코스의 이미지는 붉은색을 띠고 있는 눈사람 모양을 가지고 있는 천체로 대중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로코스의 표면을 보시면 우리 지구의 위성인 달에 있는 충돌 분화구가 없이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는 아로코스가 탄생한 시기에 아주 낮은 속도의 완만한 충돌로 이 천체가 탄생했다는 점과 주변에 높은 속도로 충돌할 만한 조건을 가진 다른 물체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눈사람 형태의 천체 아로코스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실제로 아로코스가 훨씬 평평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의 데이터를 통해 추후에 알게 된 사실로 아로코스가 평평한 이유는 현재까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에 위치한 눈사람 모양의 작은 천체 아로코스 탐사를 마친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최대 2030년까지 작동할 만큼 충분한 전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 알려진 나사 보도에 의하면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은 2025년부터 고유한 태양 물리학 데이터를 수집하는 임무를 계속 진행한다고 하였으며 탐사선의 전력이 남아있는 한 카이퍼 벨트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 혹은 물체들의 귀중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지구로 전송해 주길 바라면서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우주공간에서의 외로운 항해가 성공적이고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